개인적으로 류승환 감독의 영화는 3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중기, 후기, 혹은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물론 이런 구분은 어불성설이겠죠. 류승환 감독님이 은퇴하신 분도 아니고 아직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후기 혹은 연장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감독님의 전기 혹은 전반전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 모가디슈까지로 국한을 짓는다면 저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가디슈는 후기 혹은 연장전에 속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먼저 류승환의 전기 혹은 전반전에서는 제 생각엔 감독님의 개인적인 측면을 다뤘던 것 같아요. 바로 형제의 서사. 출세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해서 동생 류승범 배우를 출연시키면서 영화 속에서 형제의 서사를 집어넣었죠. 석환과 상환은 영화 속에서도 형제로 나옵니다. 짝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형 정태소와 동생 유석환이 어릴 때 함께한 다른 형제 우왕재에 대한 복수를 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브라더 파워가 가장 명징하게 드러난 작품은 주먹이 운다인 것 같습니다. 주먹이 운다는 크게 2개의 서사로 나눠져 있죠. 강태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버지 서사, 유상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형의 서사. 주먹이 운다는 마침내 이 두 서사가 링 위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고 형의 서사가 끝내 승리를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도 류승환의 초기작부터 시작해서 그의 여러 영화들 속에 이런 형제의 면면이 보이는 이유는 제 생각엔 실제 가정사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승환 감독님은 중학교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7살 어린 동생 류승범과 함께 살았다고 하죠. 방을 구하지 못해 할머니, 동생, 그리고 이삿짐과 함께 길에 나앉은 적도 있을 만큼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아마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진하게 과거에 대한 생각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그의 경험들이 영화에 투영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류승환 감독 영화의 중기 혹은 후반전입니다. 조금 더 세계가 확장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의 영화 속에 사회적 문제들이 녹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재벌, 검사 등등 권력층의 암투 같은 것들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두 작품이 부당거래와 베테랑일 겁니다. 물론 본인이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듯 권선징악이라든지 사회문제 고발이라든지 이런 시사적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인물들의 반응들이 흥미로웠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형제의 세계에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가디슈가 속해 있는 후기 혹은 연장전입니다. 류승환이 다루는 세계가 한 발 더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는 이제 실제 역사를 끌고 옵니다. 군함도가 그랬고 모가디슈가 그렇죠. 아시겠지만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군함 형상의 섬인 하시마 섬에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외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탄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비극의 역사를 배경으로 끌고 왔습니다. 모가디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주 배경은 1990년 당시 한국이 외교관을 보내 소말리아와 친교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영화의 도입에 자막으로 나오듯 당시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국은 유엔 가입이 절실했고 유엔의 최대 회원수를 보유한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중요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말리아 내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고립된 남한과 북한의 대사관 공관원들이 함께 목숨을 걸고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를 탈출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큰 세계를 그리다 보니 아무래도 대중들이 좋아했던 류승환의 액션 키드로서 의 면모가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장점이라면 걸출한 한 명의 감독의 의식 혹은 세계관을 목도함으로써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비판적 관점을 견지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삶과 세상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겁니다. 반대로 단점은 언급드렸듯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류승환 감독의 액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감독 본인도 그런 지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후기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장처럼 액션 시퀀스를 영화 속에 꼭 넣어놓습니다. 군함도에서 최칠성과 송중구가 격투를 벌이는 목욕탕 시퀀스가 그랬고 모가디슈에서도 굉장히 짧지만 강대진과 태준기의 방 안에서의 대결이 있었죠. 보면 확실히 액션의 베테랑은 베테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런 장면이 더 길었으면 이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후기의 류승환 감독 작품도 분명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점점 적응을 하는 중입니다. 모가디슈도 엄청 좋은 영화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속 류승환의 세계관 분석, 한신성의 공무원 경력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것과 결부지어 류승환의 정치색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까지 모가디슈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모가디슈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투영시켰는지는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라는 것이 꼭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보여주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모든 집단 간 혹은 개인 간의 분열이 있습니다. 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명징하게는 남북 두 집단이 나눠져 있죠.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구도도 맞춰져 있습니다. 한신성, 리명수, 강대진, 태준기, 공수철, 한철우, 김명희, 박명신까지. 심지어 개별 집단 안으로 들어가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영화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대사 한신성이 상관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참모로 할 수 있는 강대진과 공수철이 보좌진 형태로 있습니다. 그들 둘 사이는 썩 스무스하진 않습니다. 공수철은 언변이 단련되고 다소 소심한 사무직 스타일이죠.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책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반대로 강대진은 무사일 겁니다. 안기부 출신인 그는 다소 거칠고 충동적인 육체파입니다. 둘은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티격태격하죠. 그러니까 꼭 북한과의 대조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집단 내부에서도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인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면 유머스러운 장면처럼 쓱 지나가지만 대사부인 김명희는 기독교인데 불교인 부하 직원 박지은이 같이 강제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인물들 사이에 종교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거죠. 소말리아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군과 반군으로 애초부터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가디슈의 세계에서 인간 군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이 세계를 이루는 정부, 사회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분열이 되어 있죠. 우익, 좌익, 혹은 국군, 반군 등등. 제가 보기에 류승환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연 인간은 제각각 다양한 존재들인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편을 가르는 것이 온당한가? 한 발 더 밀고 나가 이러한 분열이 인간의 목숨보다 중요한가라는 원초적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이 모가디슈 탈출의 역사는 류승환에게 굉장히 매혹적인 이슈였을 것 같습니다. 이분화의 가장 결정적인 형태인 남북이 소말리아 내전이라는 극단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를 추적하고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양측 모두 사실상 자신들의 체제와 명분보다는 목숨과 합심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죠. 감독은 그런 면면을 그려냄으로써 분열된 가치 이면에 있는 인간의적인 측면을 만들어내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둘 중 어디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의 반군, 국군에 대해서는 두 축 모두 동일하게 악행을 하는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최대한 정치적 균형을 잡으려는 듯 하더라고요. 물론 마지막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동포애라는 다분히 한국적인 요소였고 자신은 왼손잡이이지만 왼손만 사용하면 좌익이란 이야기를 들을까봐 양손을 사용한다라는 한신성의 뼈가 있는 대사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류승환의 가치관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굳이 어떤 한 감독에 대해 좌파 우파로 나눠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모가디슈는 종교, 정치, 사상 등등 여러 분열의 이슈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인간애라고 말하는 영화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한신성이 리명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을 하다 보니 진실이 두 개인 경우도 있더라. 마치 답이 하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의 답을 포용하자는 듯 들렸습니다. 경찰들도 다 내뺐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러네. 우리가 같이 편먹고. 제 생각에 모가디슈는 한신성의 성장용어로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이어지는 두 시퀀스는 유사하게 짜여져 있어요. 먼저 소말리아 국립대학에서 한신성이 유의미한 활동을 마치고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죠. 외교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겠죠. 그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 사진을 잠시 대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죠. 사진에 꼭 함께 찍혀야 하는 현재 친교적 상황을 보여주는 플랜카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철의 옷이 택시문에 끼어서 찢기지만 신성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결과물입니다. 바로 다음 시퀀스. 그들이 강대진을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라기보다는 그가 가져온 소말리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신성은 대진에게 택시 타고 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신성은 뼛속까지 공무원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물론 유능한 사람이지만 조직에서의 자신의 출세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이 조직의 목표가 최우선인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내전이라는 상황에 휘말리면서 그러한 것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 대사관에서도 자신들끼리면 더욱 쉽게 탈출을 할 수 있지만 북한 대사관 인원들까지 포괄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불안한 상황을 감수하는 것으로 묘사되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기 위해 그의 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빨리 모가디슈에서 탈출하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답하죠. 본인이 이 자리까지 오는데 28년이 걸렸다. 영화 속 시점이 1990년이니 그는 아마도 대략 1962년부터 국가의 녹을 먹은 사람일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거쳐 영화 속 시점이 노태우 대통령에 이르는 동안 나란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소말리아 내전을 목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사실상 대한민국의 바로 직전의 과거 모습을 다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군이 조성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발해 정부의 독재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이 민간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은 자연스레 민주화 운동의 면면이 스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반군이었던 운전기사가 피칠갑을 해서 나타나자 인물들이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수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말리아보다 더 체계적인 한국에서도 대학생들 잡아다가 누명 씌우고 하는데 여기선 더 하겠죠. 그러자 그의 아내는 대사 부인 앞에서 말 조심하라고 귀뜸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신성은 아마도 4.19
19, 12.12, 5.18 동안 정부 측에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최전선에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공무원주의자로 있었겠죠. 그랬던 사람이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 한국과 유사한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비약하면 그는 지금 자신이 만들었었던 과거를 소말리아라는 거울을 통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그는 다른 인물로 거듭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보기에 따라 감독이 정치적이다 혹은 너무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도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화의 끝자락에는 결국 남북은 제대로 된 이별의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상당히 건조하게 양측으로 나눠져 각자의 길을 가죠. 여전히 이러한 분열은 대한민국의 난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남북 문제가 아니더라도 남녀 간, 계층 간 등등 현재 우리나라는 분열의 대한민국이죠. 류승환은 모가디슈를 통해 그 모든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류승환 감독님의 후기보다는 전기나 중기가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중들이 이러한 그의 새로운 면모에 적응을 하게 될지 아니면 감독님이 자신의 과거까지도 포괄하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에게 류승환 감독은 신작이 나오면 꼭 봐줘야 되는 밑보감입니다. 물론 모가디슈도 꽤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모가디슈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